안녕하세요. 기억력 지키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발전해요.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소경이 코끼리 만지고 말하듯.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부분적 정보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데이터 일부만 보고 시장을 판단하거나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상황에서 신중함을 촉구할 때 사용됩니다. 소경이 코끼리 만지고 말하듯.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부분적 정보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데이터 일부만 보고 시장을 판단하거나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상황에서 신중함을 촉구할 때 사용됩니다. 소경이 코끼리 만지고 말하듯.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부분적 정보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데이터 일부만 보고 시장을 판단하거나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상황에서 신중함을 촉구할 때 사용됩니다. 남의 잔치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 다른 사람의 일에 불필요하게 간섭하고 지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월권 행위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동료의 프레젠테이션 준비나 친구의 연애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다른 부서 업무의 의견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잔치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 다른 사람의 일에 불필요하게 간섭하고 지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월권 행위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동료의 프레젠테이션 준비나 친구의 연애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다른 부서 업무의 의견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잔치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 다른 사람의 일에 불필요하게 간섭하고 지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월권 행위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동료의 프레젠테이션 준비나 친구의 연애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다른 부서 업무의 의견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장난에 오줌 싼다. 위험한 일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리스크가 큰 일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때, 안전 불감증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장난에 오줌 싼다. 위험한 일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리스크가 큰 일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때, 안전 불감증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장난에 오줌 싼다. 위험한 일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리스크가 큰 일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때, 안전 불감증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자왈 맹자왈. 말만 그럴듯하고 실행력이 없음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이론적 지식만 늘어놓고 실제 행동은 따르지 않는 사람을 지적합니다. 회의에서 이론만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자왈 맹자왈. 말만 그럴듯하고 실행력이 없음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이론적 지식만 늘어놓고 실제 행동은 따르지 않는 사람을 지적합니다. 회의에서 이론만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자왈 맹자왈. 말만 그럴듯하고 실행력이 없음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이론적 지식만 늘어놓고 실제 행동은 따르지 않는 사람을 지적합니다. 회의에서 이론만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말은 잘 들어도 패가하고 안 들어도 망신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하되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언을 받을 때 균형감 있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여자의 말은 잘 들어도 패가하고 안 들어도 망신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하되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언을 받을 때 균형감 있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여자의 말은 잘 들어도 패가하고 안 들어도 망신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하되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언을 받을 때 균형감 있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거미는 작아도 줄만 잘 친다. 크기나 지위에 상관없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회사나 팀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미는 작아도 줄만 잘 친다. 크기나 지위에 상관없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회사나 팀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미는 작아도 줄만 잘 친다. 크기나 지위에 상관없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회사나 팀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운 벌레 모로 빈다. 이미 싫어하는 대상은 무엇을 해도 더 미워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확증 편향의 대표적 사례로 특정 정치인이나 연예인에 대한 편견이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미운 벌레 모로 빈다. 이미 싫어하는 대상은 무엇을 해도 더 미워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확증 편향의 대표적 사례로 특정 정치인이나 연예인에 대한 편견이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미운 벌레 모로 빈다. 이미 싫어하는 대상은 무엇을 해도 더 미워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확증 편향의 대표적 사례로 특정 정치인이나 연예인에 대한 편견이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 인생의 운명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미래에 희망을 가지라는 격려의 말입니다. 실패나 좌절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성공에 자만하지 말라고 조언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 인생의 운명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미래에 희망을 가지라는 격려의 말입니다. 실패나 좌절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성공에 자만하지 말라고 조언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 인생의 운명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미래에 희망을 가지라는 격려의 말입니다. 실패나 좌절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성공에 자만하지 말라고 조언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쓰러져 가는 나무를 아주 쓰러뜨린다. 이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비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약자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을 비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독촉하거나 실패한 동료를 더 몰아세우는 상황에서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쓰러져 가는 나무를 아주 쓰러뜨린다. 이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비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약자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을 비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독촉하거나 실패한 동료를 더 몰아세우는 상황에서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쓰러져 가는 나무를 아주 쓰러뜨린다. 이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비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약자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을 비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독촉하거나 실패한 동료를 더 몰아세우는 상황에서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냇가 돌 닳듯. 오랜 세월 사회생활을 하며 순수함을 잃고 세련되고 교활해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신입사원이 경험을 쌓으며 점차 처세술을 익히고 현실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표현할 때 활용합니다. 냇가 돌 닳듯. 오랜 세월 사회생활을 하며 순수함을 잃고 세련되고 교활해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신입사원이 경험을 쌓으며 점차 처세술을 익히고 현실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표현할 때 활용합니다. 냇가 돌 닳듯.
오랜 세월 사회생활을 하며 순수함을 잃고 세련되고 교활해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신입사원이 경험을 쌓으며 점차 처세술을 익히고 현실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표현할 때 활용합니다. 도둑놈이 제 말에 잡힌다. 거짓말이나 나쁜 행동이 본인의 말실수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SNS 발언이나 인터뷰에서 모순이 드러나는 상황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둑놈이 제 말에 잡힌다. 거짓말이나 나쁜 행동이 본인의 말실수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SNS 발언이나 인터뷰에서 모순이 드러나는 상황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둑놈이 제 말에 잡힌다. 거짓말이나 나쁜 행동이 본인의 말실수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SNS 발언이나 인터뷰에서 모순이 드러나는 상황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열집 사위 열집 며느리 안 되어 본 사람 없다. 혼잣말은 흔히 여러 곳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조건이나 기회는 다양한 곳에서 제안받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구직 활동이나 사업 제안을 받을 때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열집 사위 열집 며느리 안 되어 본 사람 없다. 혼잣말은 흔히 여러 곳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조건이나 기회는 다양한 곳에서 제안받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구직 활동이나 사업 제안을 받을 때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열집 사위 열집 며느리 안 되어 본 사람 없다. 혼잣말은 흔히 여러 곳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조건이나 기회는 다양한 곳에서 제안받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구직 활동이나 사업 제안을 받을 때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복은 쌍으로 안 오고 화는 홀로 안 온다. 좋은 일은 드물고 나쁜 일은 연속해서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불균형을 표현합니다. 사업 실패 후 연달아 건강 문제까지 생기거나 어려운 시기에 여러 문제가 겹치는 상황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은 쌍으로 안 오고 화는 홀로 안 온다. 좋은 일은 드물고 나쁜 일은 연속해서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불균형을 표현합니다. 사업 실패 후 연달아 건강 문제까지 생기거나 어려운 시기에 여러 문제가 겹치는 상황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은 쌍으로 안 오고 화는 홀로 안 온다. 좋은 일은 드물고 나쁜 일은 연속해서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불균형을 표현합니다. 사업 실패 후 연달아 건강 문제까지 생기거나 어려운 시기에 여러 문제가 겹치는 상황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루 속의 송곳. 뛰어난 재능은 숨기려 해도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실력이나 능력은 감추려 해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신입사원이 겸손하게 행동해도 탁월한 업무 능력이 금세 알려지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루 속의 송곳. 뛰어난 재능은 숨기려 해도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실력이나 능력은 감추려 해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신입사원이 겸손하게 행동해도 탁월한 업무 능력이 금세 알려지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루 속의 송곳. 뛰어난 재능은 숨기려 해도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실력이나 능력은 감추려 해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신입사원이 겸손하게 행동해도 탁월한 업무 능력이 금세 알려지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싸움에 칼 빼기. 관계없는 일에 불필요하게 개입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사자가 아닌데도 분쟁에 끼어드는 행동을 비판합니다. 직장 내 갈등이나 가족 문제에 제3자가 과도하게 간섭하는 상황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싸움에 칼 빼기. 관계없는 일에 불필요하게 개입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사자가 아닌데도 분쟁에 끼어드는 행동을 비판합니다.
직장 내 갈등이나 가족 문제에 제3자가 과도하게 간섭하는 상황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싸움에 칼 빼기. 관계없는 일에 불필요하게 개입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사자가 아닌데도 분쟁에 끼어드는 행동을 비판합니다. 직장 내 갈등이나 가족 문제에 제3자가 과도하게 간섭하는 상황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다. 필요한 말은 반드시 표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의견 제시의 중요성이나 연인 관계에서 솔직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다. 필요한 말은 반드시 표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의견 제시의 중요성이나 연인 관계에서 솔직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다. 필요한 말은 반드시 표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의견 제시의 중요성이나 연인 관계에서 솔직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사람 죽은 줄 모르고 팥죽 생각만 한다. 상황 파악 없이 자신의 욕구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경우를 비판합니다. 회사 구조조정 상황에서 개인적 이익만 챙기거나 엄숙한 자리에서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행동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 죽은 줄 모르고 팥죽 생각만 한다. 상황 파악 없이 자신의 욕구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경우를 비판합니다. 회사 구조조정 상황에서 개인적 이익만 챙기거나 엄숙한 자리에서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행동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 죽은 줄 모르고 팥죽 생각만 한다. 상황 파악 없이 자신의 욕구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경우를 비판합니다. 회사 구조조정 상황에서 개인적 이익만 챙기거나 엄숙한 자리에서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행동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가뭄 안 탄다. 기초가 탄탄한 것은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하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변화에 적응하거나 탄탄한 기업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가뭄 안 탄다. 기초가 탄탄한 것은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하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변화에 적응하거나 탄탄한 기업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가뭄 안 탄다. 기초가 탄탄한 것은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하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변화에 적응하거나 탄탄한 기업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난리가 나도 얻어먹고 살겠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적응력을 의미합니다. 뛰어난 처세술과 융통성을 가진 사람을 표현합니다. 경제 위기나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리가 나도 얻어먹고 살겠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적응력을 의미합니다. 뛰어난 처세술과 융통성을 가진 사람을 표현합니다. 경제 위기나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리가 나도 얻어먹고 살겠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적응력을 의미합니다. 뛰어난 처세술과 융통성을 가진 사람을 표현합니다. 경제 위기나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자식 상팔자. 자녀가 없어서 오히려 걱정이 적고 편안하다는 의미입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과 책임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육아 스트레스나 교육비 부담을 겪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장점을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무자식 상팔자. 자녀가 없어서 오히려 걱정이 적고 편안하다는 의미입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과 책임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육아 스트레스나 교육비 부담을 겪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장점을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무자식 상팔자. 자녀가 없어서 오히려 걱정이 적고 편안하다는 의미입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과 책임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육아 스트레스나 교육비 부담을 겪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장점을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말만 요란하고 실제 행동력은 부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진짜 위험한 개는 조용히 접근한다는 관찰에서 나온 말입니다. 허세 부리는 사람이나 빈말이 많은 상대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말만 요란하고 실제 행동력은 부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진짜 위험한 개는 조용히 접근한다는 관찰에서 나온 말입니다. 허세 부리는 사람이나 빈말이 많은 상대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말만 요란하고 실제 행동력은 부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진짜 위험한 개는 조용히 접근한다는 관찰에서 나온 말입니다. 허세 부리는 사람이나 빈말이 많은 상대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직접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간접 경험보다 직접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행지 선택, 제품 구매, 직장 선택 등에서 남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해보라는 조언을 할 때 활용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직접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간접 경험보다 직접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행지 선택, 제품 구매, 직장 선택 등에서 남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해보라는 조언을 할 때 활용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직접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간접 경험보다 직접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행지 선택, 제품 구매, 직장 선택 등에서 남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해보라는 조언을 할 때 활용됩니다. 개 등에 소금 치기.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가 없는 헛된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개 등껍질은 소금이 스며들지 않는다는 관찰에서 유래했습니다. 비효율적인 업무나 무의미한 노력을 지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 등에 소금 치기.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가 없는 헛된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개 등껍질은 소금이 스며들지 않는다는 관찰에서 유래했습니다. 비효율적인 업무나 무의미한 노력을 지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 등에 소금 치기.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가 없는 헛된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개 등껍질은 소금이 스며들지 않는다는 관찰에서 유래했습니다. 비효율적인 업무나 무의미한 노력을 지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못 먹는 호박 찔러보는 심사. 자신이 가질 수 없으면 남도 갖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심리를 의미합니다. 질투나 시기로 인해 타인의 성공을 방해하려는 좋지 않은 마음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못 먹는 호박 찔러보는 심사. 자신이 가질 수 없으면 남도 갖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심리를 의미합니다. 질투나 시기로 인해 타인의 성공을 방해하려는 좋지 않은 마음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못 먹는 호박 찔러보는 심사. 자신이 가질 수 없으면 남도 갖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심리를 의미합니다. 질투나 시기로 인해 타인의 성공을 방해하려는 좋지 않은 마음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새가 죽어도 짹한다. 아무리 약한 존재라도 극한 상황에서는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평소 순한 사람도 너무 몰아붙이면 반발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참새가 죽어도 잭한다. 아무리 약한 존재라도 극한 상황에서는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평소 순한 사람도 너무 몰아붙이면 반발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참새가 죽어도 잭한다. 아무리 약한 존재라도 극한 상황에서는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평소 순한 사람도 너무 몰아붙이면 반발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사람은 작게 낳아서 크게 길러야 한다. 타고난 능력보다 후천적 교육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인재 육성 계획을 세울 때 체계적인 교육 투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작게 낳아서 크게 길러야 한다. 타고난 능력보다 후천적 교육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인재 육성 계획을 세울 때 체계적인 교육 투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작게 낳아서 크게 길러야 한다. 타고난 능력보다 후천적 교육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인재 육성 계획을 세울 때 체계적인 교육 투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 뒤에 염불.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듣지 않는 상황을 뜻합니다. 부모의 조언을 무시하는 자녀나 전문가의 권고를 외면하는 고객에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말 뒤에 염불.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듣지 않는 상황을 뜻합니다. 부모의 조언을 무시하는 자녀나 전문가의 권고를 외면하는 고객에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말 뒤에 염불.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듣지 않는 상황을 뜻합니다. 부모의 조언을 무시하는 자녀나 전문가의 권고를 외면하는 고객에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칼도 날이 서야 쓴다. 제 기능을 하려면 기본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원의 역량이나 장비의 성능이 받쳐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칼도 날이 서야 쓴다. 제 기능을 하려면 기본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원의 역량이나 장비의 성능이 받쳐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칼도 날이 서야 쓴다. 제 기능을 하려면 기본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원의 역량이나 장비의 성능이 받쳐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뒤로 호박씨 깐다. 겉으로는 점잖게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이중적인 태도나 위선적 행동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모범적이다가 사적인 자리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뒤로 호박씨 깐다. 겉으로는 점잖게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이중적인 태도나 위선적 행동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모범적이다가 사적인 자리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뒤로 호박씨 깐다. 겉으로는 점잖게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이중적인 태도나 위선적 행동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모범적이다가 사적인 자리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작은 것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소액결제가 누적되어 큰 지출이 되거나 작은 스트레스가 쌓여 번아웃이 되는 상황처럼 점진적 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할 때 사용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작은 것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소액결제가 누적되어 큰 지출이 되거나 작은 스트레스가 쌓여 번아웃이 되는 상황처럼 점진적 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할 때 사용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작은 것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소액결제가 누적되어 큰 지출이 되거나 작은 스트레스가 쌓여 번아웃이 되는 상황처럼 점진적 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할 때 사용됩니다. 범을 그리려다 개를 그린다. 처음에는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과가 초라하게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창업이나 새로운 도전에서 계획과 현실의 차이가 클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범을 그리려다 개를 그린다. 처음에는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과가 초라하게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창업이나 새로운 도전에서 계획과 현실의 차이가 클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범을 그리려다 개를 그린다. 처음에는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과가 초라하게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창업이나 새로운 도전에서 계획과 현실의 차이가 클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한이 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칙이 무성하게 자라도 결국 한계가 있듯이 모든 발전에는 정점이 있습니다. 급성장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성공에 대해 겸손함을 유지하거나 과도한 확장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한이 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칙이 무성하게 자라도 결국 한계가 있듯이 모든 발전에는 정점이 있습니다. 급성장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성공에 대해 겸손함을 유지하거나 과도한 확장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한이 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칙이 무성하게 자라도 결국 한계가 있듯이 모든 발전에는 정점이 있습니다. 급성장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성공에 대해 겸손함을 유지하거나 과도한 확장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룻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도 좋은 때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상황이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말고 인내하면 기회가 찾아올 것임을 격려할 때 사용됩니다. 마룻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도 좋은 때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상황이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말고 인내하면 기회가 찾아올 것임을 격려할 때 사용됩니다. 마룻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도 좋은 때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상황이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말고 인내하면 기회가 찾아올 것임을 격려할 때 사용됩니다. 내 일을 가리지 않다. 남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팀워크가 중요한 직장에서 동료를 적극 지원하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 일을 가리지 않다. 남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팀워크가 중요한 직장에서 동료를 적극 지원하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 일을 가리지 않다. 남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팀워크가 중요한 직장에서 동료를 적극 지원하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 표면적 행동과 내면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진정성 없는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경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 표면적 행동과 내면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진정성 없는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경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 표면적 행동과 내면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진정성 없는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경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엎드러지면 코 닿을 때. 매우 가까운 거리나 손쉽게 닿을 수 있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깝거나 목표 달성이 눈앞에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엎드러지면 코 닿을 때. 매우 가까운 거리나 손쉽게 닿을 수 있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깝거나 목표 달성이 눈앞에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엎드러지면 코 닿을 때. 매우 가까운 거리나 손쉽게 닿을 수 있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깝거나 목표 달성이 눈앞에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부자 하나면 새 동네가 망한다. 큰 성공 뒤에는 많은 희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부는 공동체의 희생 위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대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개인 성공을 위해 주변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성찰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부자 하나면 새 동네가 망한다. 큰 성공 뒤에는 많은 희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부는 공동체의 희생 위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대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개인 성공을 위해 주변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성찰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부자 하나면 새 동네가 망한다. 큰 성공 뒤에는 많은 희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부는 공동체의 희생 위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대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개인 성공을 위해 주변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성찰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빈병에 효자 없다. 어떤 일이든 오래 지속되면 처음의 성의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일에는 초기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간병이나 장기 프로젝트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나타냅니다. 빈병에 효자 없다. 어떤 일이든 오래 지속되면 처음의 성의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일에는 초기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간병이나 장기 프로젝트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나타냅니다. 빈병에 효자 없다. 어떤 일이든 오래 지속되면 처음의 성의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일에는 초기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간병이나 장기 프로젝트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나타냅니다. 그 나물에 그 밥. 비슷한 수준끼리 어울린다는 의미입니다. 격이 맞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짝을 이룹니다. 연인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 서로 어울리는 조합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 비슷한 수준끼리 어울린다는 의미입니다. 격이 맞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짝을 이룹니다. 연인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 서로 어울리는 조합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 비슷한 수준끼리 어울린다는 의미입니다. 격이 맞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짝을 이룹니다. 연인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 서로 어울리는 조합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까기 전에 병아리 세지 마라.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일에 이익을 미리 계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달걀이 부화하기 전에 병아리 수를 세는 어리석음을 표현합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성과를 확신하기 전 과도한 기대를 경계할 때 활용합니다. 까기 전에 병아리 세지 마라.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일에 이익을 미리 계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달걀이 부화하기 전에 병아리 수를 세는 어리석음을 표현합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성과를 확신하기 전 과도한 기대를 경계할 때 활용합니다. 까기 전에 병아리 세지 마라.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일에 이익을 미리 계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달걀이 부화하기 전에 병아리 수를 세는 어리석음을 표현합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성과를 확신하기 전 과도한 기대를 경계할 때 활용합니다. 새 도랑 내지 말고 옛 도랑 메우지 말라. 기존의 좋은 제도나 방법을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 기존 것을 잘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조직 개편이나 제도 변경 시 신중함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현실적 접근법을 제안할 때 사용됩니다. 새 도랑 내지 말고 옛 도랑 메우지 말라. 기존의 좋은 제도나 방법을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 기존 것을 잘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조직 개편이나 제도 변경 시 신중함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현실적 접근법을 제안할 때 사용됩니다. 새 도랑 내지 말고 옛 도랑 메우지 말라. 기존의 좋은 제도나 방법을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 기존 것을 잘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조직 개편이나 제도 변경 시 신중함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현실적 접근법을 제안할 때 사용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도 늘 들으면 싫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되면 지겨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과도함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칭찬이나 격려도 너무 자주 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좋은 제도도 남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등 적절한 균형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도 늘 들으면 싫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되면 지겨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과도함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칭찬이나 격려도 너무 자주 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좋은 제도도 남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등 적절한 균형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도 늘 들으면 싫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되면 지겨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과도함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칭찬이나 격려도 너무 자주 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좋은 제도도 남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등 적절한 균형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자식은 낳기보다 키우기가 더 어렵다. 출산보다 양육과 교육이 훨씬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기르는 것이 단순히 낳는 것보다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교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부모들의 현실에서 활용됩니다. 자식은 낳기보다 키우기가 더 어렵다. 출산보다 양육과 교육이 훨씬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기르는 것이 단순히 낳는 것보다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교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부모들의 현실에서 활용됩니다. 자식은 낳기보다 키우기가 더 어렵다. 출산보다 양육과 교육이 훨씬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기르는 것이 단순히 낳는 것보다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교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부모들의 현실에서 활용됩니다. 누워서 침 뱉기. 타인을 해치려는 시도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어리석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초한 피해의 당연한 결과를 설명합니다.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신원이 노출되어 곤란해지거나 거짓 고발을 했다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처럼 자업자 득의 상황을 경고할 때 활용됩니다. 누워서 침 뱉기. 타인을 해치려는 시도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어리석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초한 피해의 당연한 결과를 설명합니다.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신원이 노출되어 곤란해지거나 거짓 고발을 했다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처럼 자업자 득의 상황을 경고할 때 활용됩니다. 누워서 침 뱉기. 타인을 해치려는 시도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어리석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초한 피해의 당연한 결과를 설명합니다.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신원이 노출되어 곤란해지거나 거짓 고발을 했다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처럼 자업자 득의 상황을 경고할 때 활용됩니다. 나무도 옮겨 심으면 3년은 뿌리를 앓는다.
변화나 이주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직, 이사, 전학 등 환경 변화 후 안정되기까지의 적응 기간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나무도 옮겨 심으면 3년은 뿌리를 앓는다. 변화나 이주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직, 이사, 전학 등 환경 변화 후 안정되기까지의 적응 기간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나무도 옮겨 심으면 3년은 뿌리를 앓는다. 변화나 이주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직, 이사, 전학 등 환경 변화 후 안정되기까지의 적응 기간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배불은 매는 사냥을 않는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적극성과 의욕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매도 배부르면 사냥하지 않는다는 자연 관찰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공 후 나태해지는 기업이나 안정적 수입으로 도전 정신을 잃은 개인의 상황을 지적할 때 활용됩니다. 배불은 매는 사냥을 않는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적극성과 의욕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매도 배부르면 사냥하지 않는다는 자연 관찰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공 후 나태해지는 기업이나 안정적 수입으로 도전 정신을 잃은 개인의 상황을 지적할 때 활용됩니다. 배불은 매는 사냥을 않는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적극성과 의욕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매도 배부르면 사냥하지 않는다는 자연 관찰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공 후 나태해지는 기업이나 안정적 수입으로 도전 정신을 잃은 개인의 상황을 지적할 때 활용됩니다. 누워서 떡 먹기. 매우 쉽고 간단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을 나타냅니다. 전문 분야의 간단한 업무나 익숙한 작업을 설명할 때 또는 과도하게 걱정하는 사람을 안심시킬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 매우 쉽고 간단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을 나타냅니다. 전문 분야의 간단한 업무나 익숙한 작업을 설명할 때 또는 과도하게 걱정하는 사람을 안심시킬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 매우 쉽고 간단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을 나타냅니다. 전문 분야의 간단한 업무나 익숙한 작업을 설명할 때 또는 과도하게 걱정하는 사람을 안심시킬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상대방이 좋게 대해야 자신도 좋게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호주의적 관계의 원리를 표현합니다. 고객 서비스나 인간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또는 갈등 해결의 출발점을 제시할 때 활용됩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상대방이 좋게 대해야 자신도 좋게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호주의적 관계의 원리를 표현합니다. 고객 서비스나 인간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또는 갈등 해결의 출발점을 제시할 때 활용됩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상대방이 좋게 대해야 자신도 좋게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호주의적 관계의 원리를 표현합니다. 고객 서비스나 인간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또는 갈등 해결의 출발점을 제시할 때 활용됩니다. 입에 맞는 떡. 자신의 취향이나 조건에 완벽하게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선호도나 상황에 딱 부합하는 선택을 나타냅니다. 이직할 때 연봉과 업무 환경이 모두 만족스러운 회사를 찾았거나 이상형을 만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입에 맞는 떡. 자신의 취향이나 조건에 완벽하게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선호도나 상황에 딱 부합하는 선택을 나타냅니다. 이직할 때 연봉과 업무 환경이 모두 만족스러운 회사를 찾았거나 이상형을 만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입에 맞는 떡. 자신의 취향이나 조건에 완벽하게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선호도나 상황에 딱 부합하는 선택을 나타냅니다. 이직할 때 연봉과 업무 환경이 모두 만족스러운 회사를 찾았거나 이상형을 만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언제 어디서나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은밀한 대화도 새어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 기밀이나 개인 사생활, SNS 게시물 등 어떤 발언이든 신중하게 해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유용한 지침입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언제 어디서나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은밀한 대화도 새어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 기밀이나 개인 사생활, SNS 게시물 등 어떤 발언이든 신중하게 해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유용한 지침입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언제 어디서나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은밀한 대화도 새어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 기밀이나 개인 사생활, SNS 게시물 등 어떤 발언이든 신중하게 해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유용한 지침입니다. 들어온 놈이 동네 팔아먹는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 기존 조직이나 공동체를 망친다는 의미입니다. 신입 직원이나 새로운 구성원이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들어온 놈이 동네 팔아먹는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 기존 조직이나 공동체를 망친다는 의미입니다. 신입 직원이나 새로운 구성원이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들어온 놈이 동네 팔아먹는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 기존 조직이나 공동체를 망친다는 의미입니다. 신입 직원이나 새로운 구성원이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못된 소나무에 솔방울만 많다. 쓸모없는 것이 번식력만 왕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질보다 양만 많은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저품질 상품의 대량 생산이나 실력 없는 사람의 과도한 활동을 지적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못된 소나무에 솔방울만 많다. 쓸모없는 것이 번식력만 왕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질보다 양만 많은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저품질 상품의 대량 생산이나 실력 없는 사람의 과도한 활동을 지적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못된 소나무에 솔방울만 많다. 쓸모없는 것이 번식력만 왕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질보다 양만 많은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저품질 상품의 대량 생산이나 실력 없는 사람의 과도한 활동을 지적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돌부리를 차면 발부리만 아프다. 쓸데없이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자신만 손해라는 의미입니다. 단단한 돌에 발을 부딪히는 상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때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돌부리를 차면 발부리만 아프다. 쓸데없이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자신만 손해라는 의미입니다. 단단한 돌에 발을 부딪히는 상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때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돌부리를 차면 발부리만 아프다. 쓸데없이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자신만 손해라는 의미입니다. 단단한 돌에 발을 부딪히는 상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때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남의 장단에 엉덩춤 춘다. 주체성 없이 남을 따라하는 행동을 비판적으로 표현합니다. 유행에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자신의 판단 없이 다수 의견에 휩쓸리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장단에 엉덩춤 춘다. 주체성 없이 남을 따라하는 행동을 비판적으로 표현합니다. 유행에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자신의 판단 없이 다수 의견에 휩쓸리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장단에 엉덩춤 춘다. 주체성 없이 남을 따라하는 행동을 비판적으로 표현합니다. 유행에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자신의 판단 없이 다수 의견에 휩쓸리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는 불에 부채질한다. 이미 나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서 감정을 부추기는 행동을 경계합니다. SNS에서 논란을 확산시키거나 팀 내 갈등 상황에서 편을 가르는 발언을 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타는 불에 부채질한다. 이미 나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서 감정을 부추기는 행동을 경계합니다. SNS에서 논란을 확산시키거나 팀 내 갈등 상황에서 편을 가르는 발언을 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타는 불에 부채질한다. 이미 나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서 감정을 부추기는 행동을 경계합니다. SNS에서 논란을 확산시키거나 팀 내 갈등 상황에서 편을 가르는 발언을 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보고 못 먹는 것은 그림의 떡. 눈으로만 볼 뿐 실제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나 허상을 표현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 구경만 하는 아파트나 입사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조차 어려운 좋은 회사 등을 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 못 먹는 것은 그림의 떡. 눈으로만 볼 뿐 실제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나 허상을 표현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 구경만 하는 아파트나 입사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조차 어려운 좋은 회사 등을 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 못 먹는 것은 그림의 떡. 눈으로만 볼 뿐 실제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나 허상을 표현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 구경만 하는 아파트나 입사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조차 어려운 좋은 회사 등을 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쇠뿔 잡다가 소 죽인다.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과도하게 개입해서 더 큰 피해를 입힌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의도라도 정도를 넘으면 역효과가 납니다. 부하 직원의 실수를 지적하다가 너무 강하게 나무라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쇠뿔 잡다가 소 죽인다.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과도하게 개입해서 더 큰 피해를 입힌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의도라도 정도를 넘으면 역효과가 납니다. 부하 직원의 실수를 지적하다가 너무 강하게 나무라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쇠뿔 잡다가 소 죽인다.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과도하게 개입해서 더 큰 피해를 입힌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의도라도 정도를 넘으면 역효과가 납니다. 부하 직원의 실수를 지적하다가 너무 강하게 나무라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까마귀 떼 다니듯. 불길한 기운을 주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까마귀가 불길한 징조로 여겨진 데서 유래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함께 다니는 상황을 표현할 때 활용합니다. 까마귀 떼 다니듯. 불길한 기운을 주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까마귀가 불길한 징조로 여겨진 데서 유래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함께 다니는 상황을 표현할 때 활용합니다. 까마귀 떼 다니듯. 불길한 기운을 주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까마귀가 불길한 징조로 여겨진 데서 유래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함께 다니는 상황을 표현할 때 활용합니다. 고양이 보고 반찬 가게 지키라는 격.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유혹에 약한 사람에게 통제가 필요한 업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금전 관리가 서투른 사람에게 회계를 맡기거나 비밀 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기밀 사항을 알리는 상황에서 주의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보고 반찬 가게 지키라는 격.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유혹에 약한 사람에게 통제가 필요한 업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금전 관리가 서투른 사람에게 회계를 맡기거나 비밀 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기밀 사항을 알리는 상황에서 주의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보고 반찬 가게 지키라는 격.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유혹에 약한 사람에게 통제가 필요한 업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금전 관리가 서투른 사람에게 회계를 맡기거나 비밀 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기밀 사항을 알리는 상황에서 주의할 수 있습니다. 말이란 탁해 다르고 툭해 다르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부탁이나 지적을 할 때 표현 방법이 결과를 좌우함을 의미합니다. 말이란 탁해 다르고 툭해 다르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부탁이나 지적을 할 때 표현 방법이 결과를 좌우함을 의미합니다. 말이란 탁해 다르고 툭해 다르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부탁이나 지적을 할 때 표현 방법이 결과를 좌우함을 의미합니다.